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941생 3강 기본간호 문제입니다. 실기 파트고요. 살아남은 키워드 총 40개예요. 국시 얼마 안 남았죠? 조바심 나시죠? 지금 이 영상 한 개만 보면 합격하는지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 있죠? 강요하지 않고 조바심 내지 않으면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번에 공부를 정말 안 해가지고 국가고시 떨어졌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지 않고 뿌린 게 없기 때문에 거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조건 합격했어. 그게 꼭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거라고 누가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국가고시는요. 장수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에 붙는 게 좋습니다. 남은 3일 빡세게 공부하세요. 떨어지실 분이 합격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병원 아저씨 대피 요령. 일단은요. 거동이 가능한 사람이 먼저 대피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인명피해가 적거든요. 이거는 일반 병원, 요양병원 다 통합으로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중증 환자와 직원이 맨 마지막에 나가는 거예요. 불이 나면은요, 호흡기를 유지해야 돼요. 젖은 수건으로 낮은 자세로 코와 입을 가린 상태에서 한쪽 손만 짚고서는 나갑니다. 양손이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시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를 쏘는 거예요. 청결한 병실 환경, 바닥 청소할 때요. 빗자루질하지 않습니다. 먼지 나요. 바닥에 물이나 용액 엎었어요. 빨리 닦습니다. 누군가 미끄러져서 낙상을 입기 때문이죠. 오염이 적은 구역부터 많은 구역으로 청소한다. 창문은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청소한다. 멸균 물품 보관 관리 시 소독된 날짜가 최근 거예요. 유통기한이 길죠? 뒤로 가게 합니다. 먼저 사용할 물건 맨 앞줄에 빼죠. 소독된 날짜가 오래됐어. 유통기한이 조금 남았네. 앞으로 뺀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음식하고 똑같아요. 유통기한이 조금 남은 거 편의점 같은 데서도 도시락 앞으로 빼거든요. 혈액이나 체액 등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응고돼가지고 얼룩이 집니다. 그래서 그게 옷이라고 한다면은 그 옷 좀 입기 찝찝해요. 지저분하니까요. 그래서 항상 찬물에 헹군 다음에 더운 물로 씻는다. 이게 답입니다. 병원에서요, 이 피가 묻은 소독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환자 한 명 오고 나서 버리면은 너무 이게 돈이 낭비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찬물에 핏기를 헹군 다음에 더운 물로 비누칠해서 씻는다. 중요합니다. 과산화수소 집에 하나씩 있죠? H2O2죠. 응열된 혈기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다. 머리에 상처 나서 이렇게 피떡 졌어. 과산화수소를 이렇게 살살살살 묻혀서 응열된 혈기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심천맥박. 일반적인 맥박은 요골동맥, 이 손목에 잽니다. 심천맥박은 어떨 때 잴까요? 부정맥에 있는 성인 환자의 맥박을 정확하게 재려면은요, 심천맥박을 재요. 또 맥박 결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골맥박과 동시에 심천맥박에 잽니다. 심천맥박은 그럼 어디다 재는 거예요? 이 그림 보세요. 이 본인의 좌측 쇄골을 한번 만져보실래요? 그 쇄골선에서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그럼 이 늑간 골 4, 5번째 이 뼈 늑간골과 이 쇄골선 요 만나는 요 지점이 심천맥박입니다. 왼쪽 자기 가슴 아래 젖꼭지 아래 요 부분이 바로 심천맥박이 되는 거예요. 부정맥이 있다고 한다면은 심천맥박을 1분 동안 측정합니다. 호흡 흡기와 호기를 합한 게 1회 호흡이에요. 성인은요, 1분에 12에서 20회죠?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 국시에 잘 나오죠. 횡격막과 늑간근이 호흡에 관여를 합니다. 호흡 시 흉부와 복부를 나누는 근육은 횡격막이다. 흉부는 가슴 쪽이죠. 복부는 배 쪽이죠. 여기를 나누는 근육이 횡격막이에요. 누워있다가 일어나면은요, 이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 있다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죠. 그래서 호흡이 곤란한 환자, 상체를 일으키라는 얘기입니다. 이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가라고요. 시상하부와 연수가 국시에 자주 나옵니다. 호흡을 조절하는 중추는요, 호연수, 연수고요. 체온 조절 중추, 시체, 시상하부. 항상성을 유지한다 하면은요, 시상하부를 찍으셔야 돼요. 우리 열중증 4가지에서 열사병이 있었어요. 열사병은요,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져가지고 땀 조절도 안 되고 체온 조절이 안 돼서 죽을 확률이 높다 했거든요. 그게 바로 시상하부가 망가졌다는 얘기겠죠. 투약.
병원에서요, 환자에게 약을 투여하거나 주사를 놓을 때 체크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모르핀은요, 호흡수를 체크해야 돼요. 왜? 모르핀을 투여하면 호흡수가 뚝뚝 떨어지거든요. 디곡신, 디기탈리스 이런 강심제를 투여하려면요, 맥박수를 측정을 해야 되고요. 쿠마린, 헤파린은요, 항응고제예요.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 응고 시간을 체크한 다음에 이 약을 투여해야 된다 이 얘기고요. 이뇨제는 저칼륨 혈증을 확인한다. 이뇨제를 먹으면 칼륨이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저칼륨 혈증이었다고 한다면 이뇨제를 투여했을 때 너무 칼륨이 몸에서 많이 빠져나가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측정을 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뇨제는 저칼륨 혈증을 확인한다. 모르핀은 호흡수를 확인한다. 디곡신, 디기탈, 리스 등의 강심제를 투여하려면 맥박수를 확인한다. 쿠마린, 헤파린 등의 항응고제, 피가 멈추지 않는 약을 투여할 때는 혈액 응고 시간을 체크한다. 혈압 중요한 거는요, 환자의 팔을 심장과 같은 높이로 놔야지 혈압이 정상으로 측정이 되고요. 팔이 높으면 혈압이 내려가요. 팔이 낮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뭐보다? 심장보다. 심장보다 팔이 더 높은 상태에 있으면 혈압이 내려가고 반비례죠? 심장보다 팔이 더 낮게 있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혈압은 문제가 좀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정상 혈압은 120에 80입니다. 저혈압은 90에 60이고요. 고혈압은 140에 90이에요. 근데 이 고혈압을요, 굉장히 더 많이 올려놓고 이건 몇 기 고혈압이냐, 뭐 제2기 고혈압이다, 이런 문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혈압은 어디에 재죠? 상안 동맥에 잽니다. 이 팔뚝에 재는 거예요. 혈압이 정상으로 측정되려면은요, 팔과 심장 높이가 같아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였고요. 혈압 측정은 상안 동맥 팔꿈치에서 2에서 5cm 위에다가 측정을 하고요. 이 너비는 12에서 14cm, 이 세로 길입니다. 소아는 더 작아요. 팔이 짧기 때문에. 폐기물, 보통 일반적인 병원에서 흰 통인데 노란색 마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손상성 폐기물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폐기물 직원이 와서 비워갑니다. 손상성 폐기물 보관기간 최대 30일, 노란 통이다. 뭘 버리나요? 주사바늘 버립니다. 한의원이라고 하면은 한방 침을 버려요. 수술용 칼날, 또 치과용 침, 뾰족하고 위험한 물건들을 손상성 폐기물에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반 의료 폐기물 국시에 잘 나오죠. 붕대나 거즈, 수액 세트나 탈지면 위험한 거는 아니야. 근데 병원에서 나오는 그런 쓰레기들을 우리가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리는 거예요. 감염병 격리 폐기물, 결핵 환자의 객담이 묻었어, 이런 거는 격리 의료 폐기물에 버리고요. 최대 보관 기간이 7일이다. 이거는 폐기물 직원이 7일마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소독과 멸균, 소독과 멸균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기준점은 아포예요. 아포는 균의 씨앗입니다. 아포를 포함해서 다 죽였어 하면은 멸균이고요. 아포는 제외했어, 씨까지는 못 죽였어, 이게 바로 소독이에요. 깨끗은 한데 완전 멸균 상태는 아니야, 이게 소독인 거예요. 사각 포장된 멸균품을 여는 순서,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내 몸에서 먼 쪽 먼저 밖으로 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열고 왼쪽 열고 내 앞쪽으로 여는 것입니다. 멸균법, 고압 증기 멸균을 가장 많이 사용하죠. 특히나 치과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스테인레스나 이런 면포, 가운 같은 것을 고압 증기 멸균기에 돌려요. 스팀으로 멸균을 하는 거예요. 120도로 맞추고요. 20분이나 30분 정도 돌리면은 빠르고 간편하게 멸균이 됩니다. 유효기간은 2주이기 때문에 2주가 지나면 사용하지 않아도 다시 돌립니다. 이옥가스 멸균은요, 고무를 많이 넣어요. 그 폴리카테터 또는 치과에서 그 석션 팁 이런 것들이 다 이 고무 재질이거든요. 이옥가스 멸균에 돌린다. 멸균 직후 멸균 물품을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 통기한다. 근데 이제 내시경을 하는 건강검진센터 같은 데서는 이옥가스 멸균기가 있어야겠죠. 건열 멸균, 건열은요, 말 그대로 건식입니다. 파우더, 여러분 가루죠. 이것을 고압 증기 멸균에 넣으면은요, 이 습기 때문에 이게 밀가루 반죽처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열, 완전히 드라이하게 섬 멸균을 하는 거예요. 바셀린 꺼즈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건열을 하는데요. 120에서 140도로 하면은 3시간만 해도 되고, 온도를 높여서 160도로 하면 2시간만 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겸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동 겸자는요, 용기 하나에 하나씩만 꽂는다. 하나만 꽂아야 돼요. 24시간마다 멸균해준다. 아침에 출근하면은 오토클레이브, 고압 증기 멸균에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면 돼요. 양쪽 면을 맞물린 상태로 꺼내야지, 이게 벽에다 다 닿으면은 이게 멸균이 아니죠. 섭자를 섭자통 가장자리에 닿지 않게 주의하면서 꺼낸다.
또 이동 겸자의 포셉은 끝을 벌려서 멸균포로 감싼 후 멸균시킨다. 끝을 벌려서 멸균을 해야 멸균이 되지. 딱 오므린 상태로 멸균하면은 멸균이 안 된다 이 얘기죠. 내과적 무균술과 외과적 무균술. 여러분 이게 뭐가 헷갈리실까요? 내과적 무균술, 내과적 손씻기. 외과적 무균술, 외과적 손씻기. 완전히 무균, 멸균이 되는 것은 외과적입니다. 그냥 깨끗하게 씻는 것, 소독 수준인 것은 내과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요런 게 내과적인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 씻는 거, 손끝이 아래로 내려가고 상대적으로 팔꿈치가 위에 있는 거, 이게 바로 내과적인 손 씻기입니다. 반대로 손이 위에 있어요. 팔꿈치가 아래에 있어요. 수술할 때 의사들 이렇게 손 많이 씻잖아요. 이게 바로 외과적인 손 씻기고요. 이게 바로 멸균을 위해서 이렇게 손을 씻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외과적인 무균술입니다. 멸균 플러스 멸균만 멸균인 거예요. 멸균과 소독이 되면은 이미 그거는 소독으로 다운됩니다. 아시겠죠? 하향 조정되는 거예요. 항상 멸균은 멸균끼리 다녀야 멸균이 되는 거예요. 모든 비병원성균 또는 병원성균을 다 사멸해서 멸균을 유지하는 게 바로 외과적인 무균술이다. 수술실에서 외과적인 무균술 사용해야겠죠. 우리 몸을 째고 그 안을 막 만지고 헤집는데 이게 뭔가 균이 들어가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위험해지거든요. 외과적 무균술에서는 멸균 물품과 멸균 물품이 접촉했을 때만 멸균 상태로 간주를 한다는 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씻는 게 이게 바로 외과적인 손 씻기죠. 요 모양을 머릿속에 딱 생각해 보세요. 손을 위로 한다. 팔꿈치가 아래에 있다. 손을 팔꿈치보다 위에 놓는다. 팔꿈치가 손보다 아래에 놓는다.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외과적인 무균술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멸균 영역입니다. 수술할 때 외과적인 무균술이 필요하죠. 수술복 착용할 때 또는 수술 기계를 소독할 때도 다 외과적인 무균술, 멸균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또 도뇨관을 삽입해요. 이게 소변줄을 꼽는 거죠. 이거 요로 가면 많이 생깁니다. 이건 외과적으로 멸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요추천자 몸에 구멍 뚫어요. 침습행이죠. 요런 거 외과적인 무균술, 멸균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드레싱이요. 욕창 드레싱, 수술 부위 드레싱, 개방 창상 드레싱, 개방 상처에 드레싱 할 때 다 외과적인 무균술로 멸균 영역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또 흉곽 배관액, 복강 배관액, 배관액 교환할 때도요 멸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독용액 중요한 거, 뚜껑의 위가 바닥에 가게,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한다.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한다. 세균이 안쪽에 묻으면 안 되니까. 물약은요, 흔들어서 써라. 왜? 농도를 맞춰야 되니까. 라벨이 젖지 않게 라벨이 붙은 쪽을 손으로 잡고 반대쪽으로 약을 따라라. 약을 따랐으면 다시 넣지 말아라. 낙장 불입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처방된 약만큼만 따르고 많이 따르지 말아라. 금식 필요한 검사,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초성만 암기하세요. 급하신 분들은. 그럼 보기 5개 중에서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이거 아니면은 답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전도 검사. 심자 여기 있어요? 없죠. 틀립니다. 체혈, 몸에서 피를 뽑는 게 체혈이죠. 바늘을 제거했어요. 그 부위 비빕니까? 눌러줍니까? 비비지 않는다. 눌러준다. 왜? 피멍드니까. 이거 요양보에서 국시에 나왔어요. 수혈을 받고자 할 때 검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혈액형에 맞게 피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혈액형 검사, 또 교차 반응 검사 또는 교차 시험 검사. 뭔가 문제가 되는지 검사를 합니다. 피 뽑으면요 통에다 담는데요. 이 체혈된 혈액이 검체 용기의 벽으로 흘러가도록 한다. 가운데로 쭉 짜주면요 이 피가 용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 쪽으로 한번 쿠션 주고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딱딱 3쿠션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딱 이렇게 쏘는 게 아니고요. 검사의 종류, 소변 검사. 일반적인 소변 검사, 첫 소변은 버린다. 얼만큼? 50cc. 24시간 소변 검사는요, 첫 소변을 전부 몽땅 버리는 거예요. 20초 싹 다 버리고 두 번째부터 모은다 이 얘기입니다. 소변 배양 검사. 이 사람 자체에 균이 뭐가 있나 배양을 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잡균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균적, 멸균적으로 채취해야 된다. 배양 검사하면은요, 무균, 멸균이 세트로 갑니다. 대변 검사. 대변 검사를 통해 위장 간의 출혈 여부를 알 수가 있다. 잠재성 출혈 검사 주의사항. 이 대장 검사할 때는요, 붉은색으로 보이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피인 줄 알거든요. 3일 전부터 붉은색 야채, 철분제제, 육류를 피한다.
객담 검사, 굿모닝 객담, 이른 아침 첫 객담을 받는 거죠. 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가래를 받는 것입니다. 복수천자, 배에서 물 뽑는 겁니다. 좌위, 반자위 이 자세로 있어야 배에서 물을 뽑을 수가 있어요. 복수 배액 시 배액의 수집통의 위치는 몸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복부보다 아래, 몸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소변주머니는요? 소변주머니 역시 내 몸보다 아래, 배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죠. 왜? 역류 방지를 위해서. 요추천자 시행시의 자세, 구부려, 새우 등 자세죠. 여기서 어디서 물 뽑아요? 요추 5개가 있습니다. 3, 4번 사이에 척수에 지주막 하강에서 이 요추천자액을 뽑아요. 뇌척수액을 채취한다. 이 시행시의 자세는 새우 등 자세이지만 다 끝나고 나서는요. 똑바로 누워야 된다. 앙하위가 되어야 된다. 머리와 다리가 수평이 되어야 된다. 왜? 천자액이 유출될 수가 있잖아요. 누수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아파요. 동통을 감수하기 위해서 똑바로 눕는다. 침상, 밑고반, 윗담침, 밑혼잎을 고무포, 반혼잎을, 윗혼잎을 담요, 침대포, 요 순서입니다. 밑고반, 윗담침 요거 암기하시면은요. 요거 혹시 순서 물어봐도요. 밑고반, 윗담침 맞추실 수가 있어요. 개 엑스레이실 갔어. 이번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서 검사실로 갔을 때 준비해야 될 침상은 개 엑스레이실 갔어. 개방 침상입니다. 목욕, 침상 목욕이 제일 중요하죠. 침상 89. 89는 뭐 더하기 뭘까? 43 더하기 46이다. 저는 이렇게 암기했어요. 침상 목욕물의 온도는 43에서 46도이다. 요거는 보기에 잘 나옵니다.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라. 침상 목욕의 순서 얼팔가, 얼굴, 팔, 가슴, 그리고 회음부가 거의 마지막입니다. 침상 목욕 시 환자의 눈은 비루간 감염 방지를 위해서 안에서 밖으로 닦고, 그리고 눈곱이 있는 쪽 먼저 닦아요? 없는 쪽 먼저 닦아요? 눈곱이 없는 깨끗한 쪽 먼저 닦죠. 간호조무사의 먼 쪽 신체부터 닦는다. 회음부 간호 가장 중요한 거, 남성이든 여성이든 항문을 맨 마지막에 닦습니다. 여자는 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도, 질, 항문 순서예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의 이 생식기를 생각해 보세요. 요도 아래 질 있죠. 질 뒤에 항문 있죠. 요 순서로 앞에서 뒤로, 위에서 아래로, 치골에서 항문으로 어떤 말이 나와도 맞추셔야 돼요. 항상 맨 마지막은 항문이죠. 요도, 질, 항문. 212 숫자로 요도 두 글자죠. 질 한 글자죠. 항문 두 글자죠. 212 요도, 질, 항문 어떻게서라도 암기하세요. 남성 회음부 역시 맨 마지막에 항문인데요. 귀, 치, 항. 귀도 닦고요. 음경 닦고 치골 항문 닦는 거예요. 귀, 치, 항. 포경 수술 안 했어요. 이 껍데기 포피까지 뒤집어서 닦아준다. 요도구 부위는 안에서 밖으로 원을 그리면서 닦는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남성 나왔으면 한 번 여성 나오고 이런 경향인데요. 직전 국시에 남성 회원부가 나왔어요. 만약에 요번에도 나온다고 하면 여성 회원부겠죠.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닦는다.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치골에서 항문 쪽으로 닦는다. 위간 삽입. 무의식 환자나 구강 섭취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위간을 삽입해요. 위간을 삽입하려고 할 때는요. 환자를 상체를 좀 올려줍니다. 팔러스 체위, 좌위, 반자위. 왜? 귀도 흡인될 수 있으니까요. 코끝에서 귀에서 검상 돌기까지의 길이가 위간의 길이에요. 체위, 이 체위 뭐죠? 좌측 심스위죠? 측 Y라고도 해요. 관장 자세, 항문 검사할 때 자세입니다. 체위 문제 두 문제 꼭 나오죠. 트렌 델렌버거 포지션, 쇼크 체위예요. 발끝에 있는 피라도 모아가지고 심장에 몰아줘서 중심 정맥압, 펌핑하는 힘을 실어줘라 이 얘기입니다. 쇼크는 순환이 부족하거나 산소가 부족하거나 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트렌 델렌버거 포지션,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주는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또 좌위, 반자위, 파울러시 체위, 뇌압 상승 간호, 뇌압이 찼어요. 머리를 아래로 내리면 더 압력이 차겠죠? 상체를 올립니다. 뇌압 상승을 예방하는 자세는 머리를 올려주는 좌위, 반자위, 파울러시 체위이다. 또 호흡이 곤란하면은요, 상체를 올려주는 체위, 이 체위입니다. 배횡하위, 여성 회음부 간호할 때 이 자세를 취해야겠죠? 여성 환자에게 단순 도뇨를 시행할 때 적절한 체위이다. 단순 도뇨하는 목적 뭐예요? 이 단순하게 소변을 빼는 목적은요. 잔뇨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실금 예방이에요? 아니에요. 요실금 예방은 쾌결 운동해야죠. 골반 근육 강화 운동해야죠. 잔뇨량의 확인이에요. 단순 도뇨는요. 외과적인 무균술이다. 요로 감염 생기지 말라고 외과적으로 멸균하는 거예요.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아래 놓는다. 도뇨관이요. 꺾이거나 눌리면은요. 소변이 안 빠져요. 배가 막 부풀어 오르거나 통증이 있죠. 항상 도뇨관, 연결관이 꺾이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된다.
소변 주머니는 주기적으로 비워줘야 된다. 이게 넘치면 안 되죠. 부축 위치. 이거 카페에도 질문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포인트가 뭐예요? 과거, 그리고 바뀐 거 현재. 다 외우면 다 틀리죠. 현재 것만 기억하세요. 신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항상 바뀐 법이 먼저예요. 바뀐 걸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예를 들어서 뭐 지팡이를 짚은 편마비 대상자는 또는 지팡이를 짚지 않은 편마비 대상자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지팡이 여부에 상관없이 편마비 대상자는요. 무조건 마비 쪽을 지지해야 됩니다. 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는 오른쪽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편마비가 아니고 손상 대상자, 뭐 삐었어, 일시적으로 기부스했어, 이런 사람은 건강한 쪽을 지지해주는 거예요. 반대잖아요. 편마비는 항상 마비 쪽을 지지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림을 보세요. 이게 지금 오른쪽이 발이 아픈 사람이죠. 이거 뭐 이렇게 시꺼멓게 돼 있으니까 오른쪽이 아픈데 왼쪽을 지지했어. 아, 그러면 이거는 일반 손상 환자구나. 왜? 편마비 환자면은 편마비 쪽 지지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어깨를 손을 올렸어. 그럼 왼쪽이 이 사람은 다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귀간 쪽 카페 있는 거 아시죠? 네이버 카페. 이 고정 댓글에 링크 있어요. 그래서 카페 가입하십시오. 거기에 이제 질문을 주신 문제인데요.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는 오른쪽 편마비 환자를 여기서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아니죠. 오른쪽 편마비 환자를 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돼요. 오른쪽 편마비 환자를 한 명에 부축해서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오른쪽 편마비 환자야. 그럼 바뀐 법으로 보면은 오른쪽 지지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 지지하는 그림 뭐 있어요? 오른쪽 지지하는 그림은 2개밖에 없습니다. 4번 아니면 5번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럼 이 중에서 뭐가 답이겠어요? 편마비 환자는 이렇게 팔을 올릴 수가 없어요. 4번은 아니다. 5번이 답입니다. 불편한 쪽, 이 마비 쪽을 그냥 팔을 이렇게 다소곳이 잡는 것이지 어깨 위로 올리는 것은 이 손상 환자, 건강할 때만 어깨 위로 올려서 잡는 거거든요. 요거는 뭐 문제집이 과거의 답으로 돼 있던 선생님들이 답을 뭐 다른 거라고 말씀하시던 바뀐 법으로는 5번이 답인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헷갈리지 마시고 편마비 환자가 포인트라는 거. 편마비는 항상 편마비 쪽에서 지지한다. 그걸 알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관절 운동이 요즘에 국가고시에 한 문제씩 꼭 나오더라고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굴곡과 신전은 기본이에요. 굴곡이 여태까지 국시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관절의 각도가 줄어드는 것이 굴곡입니다. 고개를 안녕하세요 하고 우리가 인사를 했을 때 이 각도가 줄어들죠. 이게 바로 굴곡입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까딱 옆으로 각이 좁아졌죠. 이게 바로 측방 굴곡이래요. 이것도 국시에 나왔잖아요. 팔꿈치를 구부리는 거, 고개를 숙이는 거, 각이 줄어드는 것을 굴곡이라고 합니다. 신전은요, 관절의 각도가 커져서 서로 멀어지는 것이다. 관절을 펴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팔을 구부렸어. 이거는 굴곡이었죠. 구부렸던 팔을 폈어요. 요게 바로 신전이 되겠죠. 또 무릎을 폈어요. 요게 신전이 되는 것입니다. 요번에 내전, 외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골고루 나오니까요. 이 정중 당면에서 이 안쪽으로 가까이 오는 게 바로 내전입니다. 외전은요, 정중선에서 바깥쪽으로 멀어지는 게 외전입니다. 지팡이와 목발 이 영상에서 끝내세요. 여러분이 계단을 올라갑니다. 버스를 탑니다. 올라갈 때 뭐예요? 올지건마, 올라갈 때 지건마다 이 얘기입니다. 올지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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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때 지건마. 요것만 좀 암기를 하세요. 지건마. 지팡이는 항상 지팡이가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그 다음에 마비 다리. 올라갈 때 지팡이 찍고 건강한 다리 한쪽 하고 마비 다리 한쪽 하고, 이게 올라갈 때 얘기고요. 평지나 내려갈 때는 지마건입니다. 지마건. 올지건마, 내 지마건, 올지건마, 내 지마건. 아시겠죠? 올라갈 때 지건마, 내려갈 때 지마건, 또는 평지 역시 지마건이에요. 지팡이 찝는 위치. 이 사람은 오른쪽에 찝었죠. 왼쪽 편마비인 경우는 오른쪽에 찝을 수가 있어요. 편마비 쪽으로는 지팡이는 고사하고 연필도 못 잡거든요. 새끼 발가락 지점부터 앞으로 15, 옆으로 15, 이 바깥쪽으로, 여기가 지팡이의 위치입니다. 목발은 올라갈 때 건강 세트입니다. 올지건마. 지팡이 역시도 올라갈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였잖아요. 목발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세트이다. 건강 세트가 뭐야? 건강한 다리 먼저 올리고 세트가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트라는 것은요, 불편한 다리와 목발이 함께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건강한 다리가 먼저 가고 으차차차 아픈 다리랑 목발이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목발은 건강 세트로 올라간다. 목발은요, 평지나 내려갈 때는요,
반대로 세트 건강이에요. 건강 세트의 반대는 세트 건강이잖아요. 목발은 올라갈 때 건강 세트, 목발은 올라갈 때 건강 세트. 올 지검마, 내 지마건, 목발 올라갈 때 건강 세트. 요것만 기억하시면 지팡이 목발 끝나잖아요. 편마비 보행기 순서. 보행기는요,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없습니다. 그냥 평지만 존재해요. 아시겠죠? 보행기는 항상 불편한 다리랑 세트로 가야 돼요. 그림만 보면은요, 이 사람은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에요. 오른쪽 다리랑 보행기를 같이 찝고 나서 건강한 왼쪽을 찝거든요. 그래서 보행기는 항상 불편한 쪽하고 세트로 간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보행기가 먼저 갑니다. 그래서 보행기랑 마비다리, 불편한 다리가 같이 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가는 거예요. 보행기 보조할 때는요, 보행기 뒤쪽에 섭니다. 불편한 쪽에 뒤에 선다. 편마비 대상자 입히는 순서 물어봅니다. 입마 건. 입을 때는 마비 쪽 다음에 건강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입힐 때는 마비 쪽 먼저 다음에 건강한 쪽으로 입힌다 이 얘기입니다. 마비 쪽 건강한 쪽 그 중간에요. 머리가 들어가든지 수액을 맡고 있다면 수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 왼쪽 편마비 대상자 옷 입히는 순서는 그러면 입마 건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마비 쪽이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이야. 그 다음에 건강한 쪽 오른쪽이야.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왼쪽 머리 오른쪽.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벗길 때는요. 벗건마. 벗건마.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마비 쪽. 이 순서로 갑니다. 입마건 하나 외우시면 어쨌든 답은 나오잖아요. 신체 역학의 원리. 요즘에 국가고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몸을 써야 내가 효율적으로 쓰고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게 힘을 잘 쓸 수 있냐, 환자를 부축을 잘 할 수 있냐, 이게 바로 신체 역학의 원리예요. 신체 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물건을 이동하려 하는 방향으로 마주본다. 그쪽으로 몸통과 사지를 돌린다. 힘의 방향으로 마주한다. 이것입니다. 무릎을 굽히고 무게 중심을 낮춘다.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간조입니다. 무릎을 굽혔다가 펴면서 힘을 쓰는 거지 허리는 굽히지 않아요. 아시겠죠? 발을 벌린다는 것은 지지면을 넓힌다는 얘기고요. 몸을 낮춘다는 것은 무게 중심을 낮춘다는 이야기입니다. 힘은요, 몸통에서 써야 돼요. 허리에서 가슴, 여기서 써야지 힘이 잘 써지고요. 이 힘 쓰는 것을 팔을 쭉 펴고 하는 게 아니라 팔을 구부리고 좀 몸 가까이에서 힘을 써야지 신체 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부상 없이 힘을 잘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쭉 펴는 거, 주관절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는요, 애기, 소아에게 많이 씁니다. 온해효과, 냉해효과 한번 짚어드릴게요. 빈출 파트는 아니지만요. 왠지 그냥 제가 이번 국시 이거 하나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그냥 감이 올 때가 있어요.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국시에 온해효과 중에서 근육 이완이 증가한다 이런 표현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육 이완이 증가하면은 온해효과고 근육이 수축하면은 냉해효과다 이거예요. 국시에 한 번 나온 파트는요. 이론을 또 알아야 돼요. 왜? 문제은행에서 그 문제가 계속 돌고 돌아서 다른 문제로 또 변형돼서 나올 수 있거든요. 엘니뇨, 라니냐, 빔뇨, 다뇨, 찬물, 더운물. 여기서의 찬물, 더운물이 뭔지도 모르고 외우시죠? 여기서의 찬물이요. 냉해 효과입니다. 더운물은요. 온해 효과예요. 찬물 올라갔죠. 뭐가? 관절 하력의 점도가. 더운물 내려갔죠. 관절 하력의 점도가 감소됐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관절 하력의 점도라는 것은 묽은 게 좋대요. 찬물, 더운물. 한마디로 냉해 효과, 온해 효과 이겁니다. 냉해 효과, 관절 하력의 점도가 증가한다. 온해 효과, 관절 하력의 점도가 감소한다. 섭취량과 배설량, 먹는 거, 수혈받는 거 다 섭취량입니다. 배설량 싸는 거, 땀 흘리는 건데 심한 발한 이런 것들이 배설량입니다. 단 배설량에 포함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똥을 쌌어. 배설량이야? 아닙니다. 정상적인 대변은 배설량이 아니니까 특이해서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냥 땀 한두 방울 흘렸어. 이거 어떻게 측정해요? 그냥 발한은 배설량이 아니고요. 심한 발한만 배설량이에요. 가글액 우리가 하고 뱉어내죠. 이거는 배설량도 아니고 섭취량도 아니에요. 마스크의 종류. 여러분 요즘에 넷플릭스에 마스크걸 나온 거 아시죠? 이거 제가 예전에 네이버 웹툰에서 봤는데 요거 나왔더라고요. 재밌습니다. 국시 끝나면 여러분 이제 또 즐거운 시간 보내셔야 되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푹 쉬세요. 물론 뭐 할 일은 있지만요. 저도 국시 끝나자마자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지금의 힘든 순간을 참아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스크의 종류가 있어요. 국시에 뭐 나와요? 저농도가 뭐고 고농도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만 외우자고요. 저농도 강추. 강추. 뭐 강추야? 강. 비강 캐뉼라. 추. 벤츄리 마스크만 저농도의 산소를 제공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좀
특이하잖아요. 다 고농도 해야지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비강 캐뉼라, 벤츄리 마스크, 저농도 강추. 여러분, 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여러분, 떠 먹여 드리지만은요, 이 떠먹여 드리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 이유식 애기들한테 먹일 때 떠먹여만 주면 되잖아요. 시장 봐야죠. 재료 손질해야죠. 그거 다 갈아야죠. 볶아야죠. 통에 담아야죠. 식혀야죠. 그 작업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상 봐주시고요. 뭐 좀 엊그제도 또 뭐 말이 빨라서 이해가 안 간다 이러신 분이 있었는데, 지금 국시가 코앞이에요. 세워라 내워라 할 시간이 어딨습니까? 이것도 지금 1.5배속씩 들으시는 분들도 허다합니다. 본인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대세의 흐름에 맞춰서 본인이 그것을 맞추시는 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도 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 왜 그거 이렇게 박하십니까? 저농도 강추, 저농도 해산소는요, 비강 캐뉼러, 벤츄리 마스크예요. 요것만 암기하세요. 여러분 다 외우면 다 틀려요. 하임리히법, 뭔가 이렇게 질식된 상황에서 뒤에 가서 쿡쿡쿡쿡 복부를 밀어 올리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2020년에 바뀌었대요.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개정판으로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하지만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개정판도 알고는 넘어가라. 5대5로 갑니다. 등 5번 두들기고요. 복부를 퍽퍽퍽퍽퍽 5번 밀어냅니다. 이거를 반반하는 거예요. 등 두드리기 5회, 복부 밀어내기 5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경련시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기후빈을 예방한다. 호흡을 유지한다. 두 번째,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워줘서 다치지 않게 한다. 공간을 확보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안약과 안녕고, 이거는 요양보사 국시에서 정말 단골 문제인데요. 간호조무사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안약은 눌러줍니다. 안녕고는 움직여줘요. 안약, 눌러, 두 글자죠. 안녕고, 움직여, 세 글자죠. 이렇게 암기하세요. 안약, 눌러, 어디를? 비루관을. 안녕고, 움직여, 누나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어디다 넣냐? 안약은요, 정중앙에 넣던지 이 외측으로 넣습니다. 이것을 하부 결막낭의 중앙이나 외측에 떨어뜨린다. 또는 하부 결막낭의 중앙이나 외측의 3분의 1 부에 떨어뜨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부 결막낭은요, 눈동자 아래쪽입니다. 중간 아래쪽이요. 또는 하안검이라는 표현으로도 합니다. 국가고시는 비슷한 표현을 아셔야 돼요. 이게 아니면 틀렸네? 이게 아닙니다. 비슷한 표현을 아셔야 돼요. 안녕고는요, 중간에서 외측으로 1, 2cm 쭉 짜주고요. 누나를 움직여서 골고루 펴주는 거예요. 백내장 수술했어. 압력이 있으면 안 돼요. 수술한 부위가 뻑하고 충격이 가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한 쪽으로 눕는다. 수술을 한쪽을 위로 해야 돼? 아래로 해야 돼? 수위, 이 두 글자만 외우면 끝나잖아요. 수술한 쪽이 위로 가라. 아래쪽은 압력이 받으니까 이 얘기입니다. 안압 상승을 위해서 금기해야 될 사항. 일단 기침, 코풀기, 배변 시 힘주기, 눈의 긴장 주기를 금지한다. 그래서 이게 국시에 어떤 표현으로까지 나와요? 기침을 할 때 입을 벌리고 기침해라. 이게 뭔 소리야? 최대한 압력을 분산해라. 큰 기침을 하지 말고 작은 기침으로 나눠서 해라. 이게 뭐 본인이 노력한다고 될까마는 여러 가지의 그런 변형 지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피내주사 ID, 이거는요, 알레르기 반응 또는 아나필락틱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병원 가면은요, 항생 주사를 맞을 때 엉덩이 주사를 놔요? 아니죠. 항생제는 항상 IV로 놓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항생제에 부작용 없으실지 테스트 좀 할게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사기 바늘로 여기 피부 겉에 쑤셔 넣으면서 따가워 죽겠잖아요. 조금 이따 와서 보면 부풀어 있어서 이 항생제 안 되겠네요. 그게 바로 피내주사입니다. 알레르기 반응, 질병 진단, 항생제 반응 검사를 위한 투약 방법이 바로 피내주사 ID예요. 임종의 5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죽기 직전에 사람이 느끼는 5가지의 감정이죠. 부분협, 우수, 처음엔 부정하고 싶다가요,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러다가 협상이나 타협을 하게 되고요. 우울해지다가 결국은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어떡하겠냐, 나 죽어야지, 이겁니다. 임종에 적응의 5단계. 우리 막내딸 씨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거 뭐죠? 타협, 협상이에요. 혼수 상태인 임종을 맡고 있는 대상자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능은요, 청각이에요. 그래서 죽고 나서도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좋은 말을 해줘야 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패드 부착 위치 중요하죠. 말로도 나오고 그림으로도 나옵니다.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하나 붙이고요. 왼쪽 중간 겨드랑이 아래 하나 붙입니다. 우리 눈에서는 왼쪽 오른쪽이지만요. 대상자의 오른쪽 왼쪽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오른쪽 세 글자죠. 왼쪽 두 글자죠. 3, 2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동차에 앉는데 보조석에서 안전벨트 하는 그 순서입니다. 아시겠죠? 심장 리듬 분석은 3분 간격으로 실시하나요? 2분 간격입니다. 모두 물러나세요. 그거는요, 리듬 분석할 때이다.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다. 왜? 체중을 부하해서 뼈와 근육에 힘을 실어줘야 되니까.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에는 수영이 좋다. 왜? 체중을 부하하면 더 아프니까. 이겁니다. 골다공증은 걷기가 좋다.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에는 수영이 좋다라는 거. 여자들이 왜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죠? 애를 낳아서도 있지만요. 갱년기가 되면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조금 나오면 골다공증이 생겨요.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면, 낙상을 입으면 고관절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삶의 질은요,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다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낙상 예방은 정말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도 늙잖아요. 안 다치는 게 최고입니다. 수근관 증후군, 제가 지금 팔목에 아대를 차고 있습니다. 손목 아대요. 막판에 지금 편집도 그렇고 이 영상 자료 추리는 것도 그렇고 손목을 너무 많이 써서 어제는 젓가락질을 못할 만큼 아팠어요. 그래서 포크로 밥을 먹었는데, 수근관 증후군 자가 진단 검사는요, 팔렘 검사입니다. 양쪽에 손등을 맞대고요, 1분 동안 밀었을 때 손이 많이 저리면 수근관 증후군인가 보다 이렇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수근관이 아니라 VDT인가 봐요. 뭔가 미세한 차이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팔렘 검사했을 때 아프지는 않거든요. 네, VDT인 것 같습니다. VDT가 뭐예요? 컴퓨터 작업 많이 한 사람들 걸리죠. 직업병이죠. 역류성 식도염, 살을 빼야 됩니다. 체중을 줄여야 되고요. 규칙적으로 밥을 먹어야 돼요. 소량씩 자주 섭취하고 과식은 피한다. 또 기름진 음식, 커피, 탄산음료 피해라.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니트로글리세린 먹었어? 30분 넘어도 아파? 심근경색증일 수 있다 이거죠. 30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심근경색증은요, 심근이 괴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빨리 응급실 가죠. 심전도 재고요. 모르핀, 마약성 진통제를 IV 합니다. 빨리 몸에 퍼져서 통증을 없애야 되니까요. 여러 가지 의학적인 이유는 있지만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정맥주사, 모르핀을 정맥주사한다. 뭐가 심근경색증일 때 IV 한다. 이거 IM 한다라고 문제 나오잖아요. 동정맥루, 이거 국시에 나올 때 되지 않았나요? 혈액 투석하려고요, 인공혈관을 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동정맥루를 심으면요, 한두 달 있다가 이걸로 투석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정상이냐? 진동이 느껴져야 정상이래요. 그래서 진동이 안 느껴지면 보고해야 된대요. 문제가 있으면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쵸? 찌릿한 느낌이나 진동이 느껴져야 하며 없을 시엔 즉시 보고한다. 동정맥류가 있는 팔로는 압력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무거운 물건 들거나 팔베개 하면 얼마나 눌려요. 그쵸? 심한 운동, 혈압 재면은 팔 진짜 눌리잖아요. 여기서 피 뽑지 않는다. 정맥주사 놓지 않는다. 인공혈관을 심었어요. 근데 이걸 압력 줘서 터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쵸? 압력을 주지 않는다는 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정맥류 투석을 할 수 있는 인조 혈관을 심어준다는 거. 마지막 40번째 키워드입니다. 뇌 분비계 관련 질환. 요것도 별 한 개짜리입니다. 그냥 왠지 요번에 이거 찝어드리고 싶었어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요? 땀이 나고 살이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더위에 민감하고 땀이 납니다. 식욕은 너무 좋은데 살이 빠져요. 이게 바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계속 덥고 식욕은 왕성하지만 살이 쭉쭉 빠져. 갑상선 기능 항진증 검사해보세요. 같은 말로 바제트병,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먹은 것도 없는데 살찌고 추워, 이거는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되겠죠.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항진증이 낫지 않나요? 살이라도 빠지는 게 낫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국시가 임박했어요. 내가 정말 공부 너무 안 했어. 합격 못했어? 이번에 붙는 게 여러분 인생에 꼭 좋은 거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모두 합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합격 가자! 좋아요 누르면 합격.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